자, 인사하겠습니다. 생아 이야기가 있는 진심 쇼핑. 생생보감의 아빠김이 보김이고요. 완구영수님입니다. 땡땡땡입니다. 땡땡땡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연이 아직 드문드문 오고 있는데 이 신기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스타벅스 3만원 준다고 하면 벌떼처럼 달려드실 텐데 이 알고리즘이 아직 취약한 건지 아직 사연이 취약해. 적극적으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찬스가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3만원짜리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 때 소소하던 대대하던 자기의 고민을 뭐 젊은 친구들도 상관없어요. 연애에 관련된 것도 가능하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 그렇죠. 성심성의껏 나름의 솔루션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맞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여름이니까 빨리 해가지고 음료를 좋겠습니다. 먹으라고. 뭐 예를 들어 이제 20대 넘으신 분들은 성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 나 우리 첫날 밤인데 어머, 어떻게 어머, 해야 우리 남친이 안 실망할까요? 뭐 제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런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요.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상담 잘해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입맛이 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요 임산부 캔디 이게 이제 이태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관광지 가면 이제 두두룩 빡빡한 우리 동해 가면 오징어 팔듯이 그런 이태리의 명문인데 새콤달콤한 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성비가 괜찮고 얘가 온라인 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 특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오늘 주제는 PD님이 그래도 한번 던져주시면 제가 이걸 쫙 받아 먹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뭘로 갈까요? 던져주십시오. 지금 두 분이 40대 진입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냥 나름 40대야. 네. 곧 중반, 전 곧 중반일 될 것 나는 같습니다. 아닌데. 난 그리고 모든 게 다 30대에 멈춰 있어. 뱀파예요 혹시? 뱀파예요? 맞아. 맞아요. 우리 조카 친구들이 보면 그래. 진짜? 이모는 안 늙나 아직도? 봐요. 뱀파이어인가 봐. 그럼 막 그 이래. 이모한테 이모는 잘 늙나 봐요 할 수 없죠. 무슨 조카가 그래. 아니야. 이모는 진짜 잘 늙는다. 아니야. 우리 옛날 사진 최고. 보면 똑같대. 이씨. 그럼 똑같다고 짜증나. 해야지. 우리 조카도 사회생활 난 잘해야죠. 멈췄어. 네. 자꾸 나이 얘기하면 안 돼. 블루초를 좀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튼 40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꿈꾸었던 그 40대를 지내고 계신지 아니면은 50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진로나 그런 궁금해서. 왜 그치 40대의 오늘 진로. 우울한 건가? 그치 우울할 수도 있고 나한텐 희망찰 우울한 수도 건가? 있고 대책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질문을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어허. 그래요? 네. 아니 굿.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고 어. 생각나는 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당황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사전에 얘기 없었잖아. 많이 당황할 것 같다. 안 돼. 직장을 보내시고 뭐 여러 번 직업 바꾸셨을까요 혹시? 저는 진짜 완전 초반에 완전 메뚜기였어요. 점괘에도 막 역마살이 있다 그래가지고 심할 정도로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역마살 있어 보여. 그때 첫 직장과 현재 그것과 얼마나 그 괴리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와, 내가 남들 4년제 나올 때 2년 동안 뭔가 그들이 배울 때 뭔가를 이뤄놓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가리지 않고 막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욕심부린 건 아니고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배우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조금씩 사회생활을 메뚜기처럼 하면서 배워 나갔는데 큰 축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MD나 홈쇼핑 혹은 미디어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상품 기획 쪽의 일을 계속 해오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직장은 바뀌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일반 사무직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음악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무역업을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출판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직업 변화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이 비슷한 일 계속 해오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아니 처음에 무슨 일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알바 비슷하게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광고 디자인과다 보니까
선배가 학교 교직 편집을 하는데 대리인가 과장으로 계셨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 그래서 잠깐 한 3개월 정도 알바는 옛날부터 많이 했죠. 알바는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뭐 이마트 수신호도 했었고 오, 뭐 신문 이거? 배달 같은 것도 하고 오. 일용직도 뭐 며칠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네, 열심히 살았어. 바에서 바텐도 해보고 뭐 많이 했습니다. 바텐더? 쉐키. 그러니까 완전 바텐, 그러니까 서빙 하다가 바에도 좀 들어가서 잠깐 해보기도 하고. 지금의 이 얼굴은 아니었어. 그치, 지금 그치. 이렇지는 않았어요. 바텐이 뭐 외모가 꼭 있어. 당연한 아니, 거 아니야? 중요한 바들도 있지만 아니 지금 이거 쉐킹 해야 되는데. 아니 쉐키가 더 중요하죠. 아 그러니까 안돼. 얼굴도 중요해. 그랬구나. 그렇죠. 나 같은 형수님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나는 막 어릴 때부터 일을 우선 나는 알바를 너무 많이 했고 나도 너무 진짜 막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진짜 나 정육점에서도 일해봤어. 대박. 어떤 걸 했어요? 마장동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칼질을? 아니 칼질은 아니지. 그때 그래도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수입 수출 막 이런 걸 막 하니까 그 전산 업무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수출입 업무에 대한 거를 네, 뭐 한 달 동안 그냥 전산만 입력하는 그걸 아르바이트를 그런 쪽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맥땡에서도 했었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요?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도 했었고 뭐 편의점에서도 했었고 아하.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치. 되게 많이 했었지. 무슨 어떤 피팅 모델도 해봤었고 막 여러 가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갑자기 알바 얘기하니까 뜬금없지만 그 생각이 나요. 그 알바 남자들은 급전 땡기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알바몬이나 이런 데 보면 생동성 실험 같은 거 있더라고. 인체 시험. 그게 세요, 단가가. 자꾸 유혹이 나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도 그런 건 안 해봤어. 근데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은 아마 그런 거 한 애가 있어요. 저한테 보셨었어요. 그렇죠. 아주 저희가 아주 친한. 저는 안 갔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무튼 안 해본 거 없고 그다음에 뭐 직장은 나는 거의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데 저랑. 그냥 사무실 들어가서 무역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업을 계속 네, 해오셨네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과를 나왔기 때문에 무역 업무 과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처음 시작해서 회사는 옮겨 다녔지만 거의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이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아하. 지금이 어떤 내 기록, 이제 뭔가 반을 살아왔다면, 그치, 인생의 그치. 반을 살아왔다면, 나머지 반을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떤 걸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막 사업 같은 거를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이기 그치. 때문에, 이 어떤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이 뇌가 그렇게 쉽게 막 좋아 하면서 뛰어들게끔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그치. 이게 맞아. 안정적으로 가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건 좀 이래. 막 이런 거가 너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에 지금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죠. 미팅을 하고 만나서 내가 이제 뭐를 다른 걸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어떤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고 왔죠. 근데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그쵸. 주제를 지금 딱 맞닥뜨리는 순간 한숨도 나오고 이걸 그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 생활을 언제 얻으셨어요? 저는 되게 오래됐죠. 저는 한 2016년인가? 에 이제 남편이 주재원 발령을 받으면서 본의 아니게 그치, 내 뜻이 미국을- 아니었어요. 미국을 가야 되는 내 상황이 뜻이 아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그게 더 나는 미련도 많이 남고 좀 힘들지 않나. 그게 복직을 아직 해보려고 안 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서 한 거의 3년 만에 왔기 때문에 2년 반 왔기 때문에 왔을 때 이미 나이가 아차하는 나이. 아무도 꺼려하는 나이. 왜냐면 그치. 일반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나이였고 그리고 한번 시도를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사가 중견 기업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오랫동안 쉰 거예요. 오랫동안 쉬니까 손이 그 굳지. 찰나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 거야. 아 시스템도 그렇고 시스템. 전산화되어 있고. 전산화가 너무 많이 아, 이제 그치. 사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한 5년, 6년이 지나 있으니까 거의 5년 정도가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10년마다 강산이 변했다고 하지만 요새는 너무 빠르잖아. 그쵸, 5년이니까 갔는데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적응을 뭐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제 좀 어렸으면은 뭔가 실수를 해도 괜찮을 나이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막 20대 때 뭐 선배들이나 언니들이 너는 뭘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나이니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는 이해 못 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이고 그치. 누군가한테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나이인데 모른다고 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너무 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애들은 되게 스마트하잖아요. 그쵸. 컴퓨터도 너무 잘하고 그치. 언어도 너무 잘해요. 음. 내가 그곳에서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물론 아이도 낳고 키우고 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경력 단절도 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배우기도 많이 배웠어요. 뭐 제빵도 배워보고 커피도 배워보고 뭐 그리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회사로 취직 다시 해볼까 해서 회계 쪽으로 자격증도 따봤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일반 회사는 내가 아무리 회계 그쪽에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직하는 게 힘들고 박봉해. 그리고 이제 좀 아이 같은 것들은 많이 내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도하다가 못했고 했었을 때도 이제 애가 이제 맨날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본인의 일. 나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죠. 지금 그치. 많이 도와주세요. 갑자기? 우리 형순이 도와주세요. 나 지금 뭔가 슬퍼요. 필요할 때 갑자기 막 얘기하고 사연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연을 보내야 돼. 사실 나는 지금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가면을 쓰고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는 그치. 있지만 늘 가면을 벗으면 현실에 현실을 돌아가서 마주하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여러 가지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생각이 많아요. 이 그치. 두 분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품고 있답니다. 근데 내 나이 때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예를 들면 30대 후반, 그치. 40대에서 50대 이분들이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쵸. 너무 많이. 맞아. 시도는 하고 싶은데 사실 너무 쉬어서 움직일 수 경력 없고. 단절되어 있고 네. 또 아이는 키우다 보니 맞아요. 세상이 변해 있고 어디 알바를 가더라도 그치. 내가 너무 바보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가사 일을 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행히도 저희 남편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반대하진 않아요. 반대하진 않지만 응원하지 않는 일도 있긴 있었죠. 그쵸, 그러겠죠. 그렇지만 막 뭔가에 막 안 돼, 하지 마, 막 이런 거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치. 네가 나가서 벌면 얼마를 버느냐, 그냥 집에 있어라, 돈 나가서 더 쓴다. 별별 사람 다 있거든. 그치. 맞아. 근데 그런 거 굴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그게 내 힘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그치. 그렇고 내 힘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눈치 보지 않고. 그치, 맞아. 나는 사실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언니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 눈치 보여서 신랑 이러면은 옛날에는 이랬어요. 왜 눈치를 봐? 본인도 애기 보고 뭐 집안일 뭐 쉽지도 않은데 그치,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남편의 거지. 눈치를 조금씩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더 화를 내. 뭔지 알죠? 그치.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쓰고 나서.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썼길래. 3일밖에
개 더 썼어? 내가 이것도 못 써? 그치. 근데 벌면은 이렇게 몰래 또 기름값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맞아요. 막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이제, 그래서 여자분들은 확실히 경력 단절, 출산, 복직, 요 타임, 그 다음에 이제 육아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사실 누구나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이고, 뭔가 재기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게 사실상 용기가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진짜, 맞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고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요새는 30살부터 많이들 시작하시니까 뭐 어디 가고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면 30살인데 제 친구들 또래가 지금 이제 40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 지금쯤에 한 팀장급 큰 기업의 팀장급들을 슬슬 달아두지 않으면 이제 약간 좌천이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하고 슬프다. 진급이 누락이 되시기도 하고 나가라는 뜻인가?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니까 자존심이.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평생을 예를 들자면 뭐 30년을 풀로 열심히 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막 뭐 준비하시고 30년 동안 나름대로 뭔가를 해왔던 거를 첫 직장을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10년 정도 열심히 지나고 보내고 오면 이제 결혼하고 뭐 조금 했는데 시간 그 후딱 갔네? 맞아. 근데 이제 팀장 진급 시기에 돼서 뭔가 잘 되지 않고 꼬이면 이게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너무 많다고. 왜냐면 맞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면 커피숍, 치킨집. 진짜 그 두 개는. 우리나라가 진짜 과도할 정도로 뭐 요식업 그 분포 맞아요. 비율 경쟁 비율이 되게 높다면서요. 원래 맞아. 이렇게까지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출혈 폐업하는 사람이 엄청 경쟁이니까. 많잖아. 뭐 그런 얘기들도 사실 슬프게 많이 들려오고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애도 이제 막 크면 진짜 학원비도 보통 아닌데 맞아요. 여기 기로에 서시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내가 같아요.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해먹고 살 수 있나? 왜냐면 아니면- 우리 신랑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치. 음. 지금 형님도 중반이 네, 맞아요. 이제 중반 넘어가시고 조금 넘었는데 계시니까 그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이제 그래도 좋은 기업에 다니잖아요. 그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 있지. 그러니까 그치. 진짜 그 냄비 안에 든 개구리들이 맞아요. 따뜻하게 있다가 그치. 어느 날 보면 이제 자기 몸이 녹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아, 약간 알다시피 성취감과 약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을 보면서 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쵸. 본인이 나이가 많은데 이게 회사에서 그 퇴직 나이? 그러니까 그쵸.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정년이 이제 없으니까. 맞아요. 예전처럼. 그러면은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아, 너는 회사를 그만두면 뭐를 할 거야? 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 아. 예전에 처음 물어봤을 때. 그치, 그치, 그 그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 질문을 받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죠. 응. 그래.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자기 뭐 팀장급이나 누가 잘려져 나가는 것도 보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치. 그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좌천되거나 그치. 아니면 잘리거나 맞아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길래 얘기를 똑바로 해줬어요. 나는 70살까지 돈 안 버는 사람은 못 살아. 아, 못 살아. 돈을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그치. 생활을 해야 된다. 나도 물론 뭔가를 할 테니 본인도 해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늙어. 그치.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해서 100세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우리 동네 가면은 할머니들 되게 정정하신 분들 보면은 뭐 80몇 살, 90살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응. 맞아. 옛날이랑 다르지. 틀려. 그래서 제가 아까 핸드폰 본 게 뭐냐면 옛날엔 40을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뜻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건데 안일풀의 미혹할 혹 그래서 불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수명이 길지 않아서 노인으로 인식됐던 시절이어서 이제는 미혹하다라는 의미로 미혹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젊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미혹하지 않다라는 나이로 쓰였대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 보통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처음 시작을 40대 때 해라. 만약에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으실 때도 너무 늦지 않아? 보통 40살 때 많이 하라고들 하세요. 왜 그러냐면 30살이 첫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깊이감 있게 배워보고 경험치가 쌓이고 인맥도 좀 쌓인 상태에서 하기가 딱 좋은 게 40 중반 초반. 이 IT 계열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조금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데들은 더 빨리도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30살 후반은 나가야 되지 않아? 그러면 좀 진취적이신 분이고 사업할 많이 진취적이신 분이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템을 잡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보통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가장 적정 시간은 40살 중반. 근데 나는 또 이런 생각해요. 옛날 우리 40대랑 지금 40대랑은 틀려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옛날에 30대인 거야. 그치, 신체 그런 나이도 느낌이지. 그렇고 뭐든지. 근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내가 지금 여기 살아오고 뭐 이렇게 책을 보고 하면은 뭐 김승우 회장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업을 어쨌든 자기 사업이나 자기 장사를 할 거면은 일찍 좀 시작하라고. 이유는 어떤 걸 시작하고 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쫙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드물고 뭐 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초반에 했어, 잘 안 됐어, 시행착오를 걷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다른데 취직하면 돼. 그치, 그런 것도 가능은 하지.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은 이게 한번 무너져 버리면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뭔가를 리커버하는 게 힘들어요.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만약에 좀 대출을 받고 빚이 있는데 그거를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젊었을 때는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힘들더라고. 이게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2015년에 사업자를 냈으니까 한 9년, 1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30살 중반이 안 됐었던 시기에 한 거였거든요. 진짜 빨랐잖아요. 그렇지. 빠른 거 자체는. 그때는. 그래서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다가 심지어 망해요. 망해봤기 때문에 취직도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렇지. 심지어 취직을 다시 또 하기도 그치. 했었고요. 근데 40살 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경험이 쌓이고 뭐 어떤 이제 큰 기업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이제 퇴사 시점이 좀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또 만나보면서 머리도 깨어지시고 그래서 스무스하게 되면 이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조금 어렵게 시작하실 수도 있긴 있지만 대처 능력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 젊었을 때 했을 때는 확실히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40 딱 중반이잖아요. 40 중반에 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나? 초반이지 뭘 중반이야. 이제 중반에 가까워 오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중반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본인은 경험이 이미 있잖아요. 사업도 해봤고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 봤고. 근데 이게 제가 40대잖아요. 나 말고도 주변에 이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어릴 때보다는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간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치, 맞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경험이 이제 뭐 자기가 정말로 어딜 그 분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해서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나이가 차서 이제 사업을 좀 슬슬 해볼까 싶어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는 몇 살이 돼도 힘들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쵸. 이제 사전 준비는 어, 꼼꼼하게 반드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흔 중반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들은 자기 업무의 좀 연장선에서 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맞아. 거고, 새로운 거 하기에는 새로운 걸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않아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좀 어렸을 때 하는 게 이제 좋고. 맞아요. 시도를. 근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거나 40대쯤 되면 사실 이런 고민들이 너무 충분히 많이 해요. 있을 수 있고 이제 제2의 먹거리, 제2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일부 좀 시간이 여유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육체적으로는 가용 시간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여유가 만약에 생겼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열정이 그 전보다 떨어져요. 쉽진 않지. 그게 나는 내가 열정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뭔가를 하면은 막 다 될 것 같았어요. 그치. 근데 지금은 우선 겁부터 나. 음. 겁부터 나고 의욕이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안해서 그러는 건지 다 포함되겠죠? 그치,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대는 패기 열정이 좀 상징적인 키워드라고 하면 40대는 좀 안정성, 뭐 조심, 연륜이 조금 시작되는 시기라서 그런지 물론 40대 분들도 패기 넘치시고 열정 있는 분들도 있는 많이 분들 있죠. 있으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확실히 이제 겁도 좀 나고 겁이 나요. 망해도 받고 그리고 세상 어려운지도 좀 알게 알고.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도를 예전에는 거침없이 시도를 해봤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 이렇게 돌다리 건너는 맞아요. 느낌으로 보다 보니 우리가 본인을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예전 같지 않네라는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어때요, PD님은? PD님도 이제 그런 나이 왔잖아. 왜 모르는 척해? 곧 마흔이죠. 그러니까 그치. 어때요? 앞으로의 어떤 걱정? 저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누구죠?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미우라 미우라 선수. 50 몇 살인데 아직 프로 선수로 뛰고 있대요. 진짜 레전드죠. 대단하다. 근데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로서 뛰어야 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것 같고 그치.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그 플레이어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양성하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 지금 기로에 계속 해야 되나? 네, 손으로 이걸 작업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조금씩 널리 하고 이제 누군가에 알려줘야 되는 시기인지 둘 다 하는 건 어때요? 근데 또 욕심에는 못하는 사람은 남고 싶지 않아요. 이 분야에서 또 못하는 사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그러니까 몰입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막 이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이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하지라는 소리를 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 떨어졌다라는 네. 부분을 듣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현업을 유지는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광고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이디어 요새 왜냐면 저희가 SNS 하는 것도 사실 어린애들이랑 비교하면 완전 떨어지잖아요. 어린애 아이들이랑 비교하면 그 감각이나 어떤 그 영상미, 혹은 감성, 세련된 감성.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막 치고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베스트 폼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요새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보가 왕초보한테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누가 바야흐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잘 하니 그치. 차라리 네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어때? 라고 나한테
누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스스로 사실 나 되게 잘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치, 어떤 그치. 분야에서든. 그러니까 그걸 시도를 못 하는 건데 요새는 뭐 중급자가 초급자한테 가르치고 초급자가 또 왕초보한테 가르친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언어든 뭐 미디어든 뭐든. 그치. 플랫폼이 요새는 또 네, 발달되어 네. 있어서. 그래서 이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거를 뭔가를 딱 가르잖아요. 가른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30대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생각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잖아요. 조금씩 좀 길게 보면서 내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내 주변에 있어요. 30대인데 이제 사업을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는 또 작업을 하고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이거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그리고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말고 계속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누군가 뭐 한 팀, 뭐 두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는 거지. 누군가 양성하고 가르치는 걸. 그러면은 엔잡처럼 돈도 되고.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관리직으로 변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직원분들을 좀 이제 꾸리면서 키울 그게 수 이제 있는. 많아지면 그쵸, 내가 그쵸. 이제 이게 좀 말발도 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내가 잘하고 잘하는구나 그치. 하면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맞아. 그렇구나. 뭐 다들 고민이 많네. 근데 제가 그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영화 감독 중에 제임스 카메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이타닉을 만드시기도 했던 그 사람은 물에 대한 그 호기심이 되게 넘쳐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뭐 되게 멋있는 맞아. 것 같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자본도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뤄나갔기 때문에 그 열정도 계속 유지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 PD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제임스 카메론 보고 우리가 감각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래오래 좀 잘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래 또 다들 삼천포 갔다 현업에 다들 하고 싶어요. 추신수도 그렇잖아요. 추신수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가 더 하고 싶어 하잖아. 막 몸을 키우고 아직 이제 젊게 살려고 그치, 하고. 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요새 내가 막 이러잖아요. 나 나이로 엮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이에 갇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치, 맞아.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물어보면 그때 내 나이가 이랬지라고 생각을 하지. 보통 때는 그냥 나는 30대 어느 선에서 멈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요. 아니면은 나이에 갇혀서 시도도 아니면 또 눈치 보게 된다. 내가 나이 이렇게 들었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래서 나이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지. 맞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40대에 접어들고 나서는 카운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도 이제 그래서 나이 진짜 옛날 어르신들이 뭐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나이 안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몇 살인지 잘 몰라요. 그 파리 개띠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요새 안 하거든요. 나는 물어보는데. 나 몇 살이야? 윤석열 그러면? 나이로 말해줘? 아니면은 그냥으로 말해줘? 그걸 몰라요. 그 이렇게 감이 얘기를 해.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매해 내 나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40살 딱 나오면 에휴 됐어 이제. 그냥 싫은 거야. 나이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싫은 그러니까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무뎌지기도 하고 나는 나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그 나이에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이를 생각해서 내가 자꾸만 뭔가 좁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 화를 내잖아 내가 여기 오면. 자꾸 나이 얘기해서 우리가 40대에 접어. 아니 너나 40대야. 맞아. 난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다음 질문은 뭐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 한 34분 정도 되니까 살짝 쉬어갔다가 그래요.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근데 이어갈까요? 이걸 하고서 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도 되는데
뭐 조금 이걸 이 편으로 계속 해도 될 것 같긴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할 얘기는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는 뭐로? 이제 우리가 잠깐 예고이긴 하지만 이제 뭐 2000년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요거 말고요. 아니 이거는 이거 이거 관련해. 관련해서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시죠. 마무리하고 다음 네. 얘기를. 그러시죠. 20대로 많이 돌아가면 음, 뭐 해보고 싶으신 공부나 음, 아니면 뭐 그때로 돌아가면 이거를 나는 할 거다. 음. 뭐 그런 후회되는 아니면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결혼을 우선 안 할 거고. 바로 나와. 결혼을 우선 안 할 거야. 커리어적으로 너무 많은데. 전 딱 있어요. 뭐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응. 인스타 초창기 때 저는 그 이태리 갔다 온 형이 야 그때가 지금 언제지? 유럽 미국은 인스타 난리야. 사진 작가들 이거 지금 하고 있어. 2000 몇 년이지? 그게 2000년도 10년도 안 됐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2011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더 전이었거든. 그 2007, 8, 9년? 와 그렇게 오래됐어 인스타가? 그때 그 형이 요새 애들 그쪽은 새로 왜냐면 페이스북 인수하기도 전이에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는 한 2012, 3년쯤에 그때 막 인기가 있었던 그렇지.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 잘 모를 때 인스타가 페이스북에도 넘어가기 완전 초창기 때 요새 요런 게 핫해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무시했지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형이 충분히 충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를 잘 안 귀찮아 하다 보니까 그래 귀찮아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귀뚱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 했었어야 돼. 그렇지. 생각해 보면. 아니, 저는 그때도 어떤 아니야. 공부나 이런 것보다 그때도 아니야. 한 2011년이나 12년 이제 한참 딱 우리나라에 딱 뭔가 그게 유행이고 사람들이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에서 그쪽으로 넘어올 때만 해도 딱 했으면은 그치. 그러니까 그때 뭔가를 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뭔가 이걸 하고 저거 갈아타고 뭐 이런 거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학교 후배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빨리 바꾸래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꾼대, 스마트폰이. 근데 얘가 상당히 진취적인 애거든. 그래서 20대 때? 뭐, 20대 때? 20대 초반 때. 스마트폰 그렇게까지 아니야. 막 뭐 맨날 아는 것도 없는데 많이 이런 걸 많이 맞아 했었어요. 잘해. 내가 지금 얘기해도 맨날 그래. 아니야. 지금은 안 되고요. 그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좀 빨리 하고 인스타도 빨리 하고 이랬으면 예를 들어 지금도 유튜브 저희가 하는 것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하지만 그때 같은 감성으로 갔으면 이것도 아마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저는 딱 있어요 그거. 그때 그거 안 한 거. 난 너무 많아서 오늘 밤샐지도 몰라. 난 너무 많은데? 그래도 딱 기억이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난 20대 때로 돌아가면은 뭐 하고 싶은 공부라고 하면은 사실 뭐 고등학교 가서 뭐 수능 다시 이런 거 말고 내가 20대 때 어쨌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T 쪽으로 이제 뭔가 전문직으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학을 해서 간호학을 다시 전공을 해서 내가 그걸로 아마 외국을 가지 않을까. 그걸로 해서 미국을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간호사만큼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국제 그걸 자격증을 따가지고 미국에 가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좀 내 세계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뭔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언어를 한두 가지는 꼭 할 것 같아요. 언어. 그리고 뭐 이거는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좀 취미로 내가 좀 했었으면 내 시각이 많이 달라졌었겠다. 그러니까 인스타며 유튜브며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나는 그런 현대미술 같은 거 미술을 좀 취미로 보고 다니고 뭔가 조금 배우고 해서 시각을 좀 감각 같은 거 좀 다르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미술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 면을 본다면 그 아티스트들은 그 뒤쪽 면까지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면에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뭔가 그 뒤쪽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각을 키워주고 싶고, 그 다음에 요새 뭐 사업이나 창업이나 어떤 걸 하더라도, 그리고 뭐 유튜브며 사실 하물며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니 뭐지? 브이로그 이런 거 찍을 때도 보면은 그 감성이 들어가잖아요. 뭐 색감, 어떤 뭐 말투도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 뭐 각도라든지 어떤 것도 미술을 하면은 조금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미술을 안 하고 싶다고 해도 미술은 네가 살아가는 세계에 이제 앞으로 그 IT와 미술은 네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를 내가 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할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사실은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아는 언니가 간호사인데 언니가 한국에 가면은 간호학을 다시 들어가래요. 갔다가 요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미국에서 오라 그랬어. 아 진짜? 왜냐면 이제 그 간호사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 그치. 미국은 막 이런데 석션 끼고 한대. 이거 끼고 간호사가 막 이러고 진짜? 진짜라고 한대. 그러니까 그래, 얼핏 본 것 같아요. 왜 미드 같은 데도 보면 되게 나이가 나이 조금 드셨잖아요. 있으신 간호사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쵸. 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IT도 마찬가지지 뭐. 그 형수님은 딱 이거야. 내가 장기간 할수 경제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의 것도 고민과 반대인.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치. 되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막 코로나 겪어봤잖아. 간호사 그쵸. 없어서 난리잖아. 그쵸. 너무 돌아가고 싶다. 진짜 너무 돌아가고 싶다. 나 진짜 마음만 환생해야 되는데 이제 환생하기 전에 또 태어나야 지옥을 한번 갔다 오셔야 되니까. 괜찮아. 지금도 지옥이야. 다음 주에 네.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생. 빠생.